삼양식품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 태동부터 알아봐야 해요. 삼양식품의 초대 회장이 바로 고 전중윤 명예회장인데 어렸을 때 워낙 유복한 시절을 보냈고 전쟁 이후에도 보험사 사장을 할 정도로 부족할 게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회사 앞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을 막 따라가 봤더니 남대문 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뭔가 끓이는 솥 앞으로 사람들이 쭉 길게 줄을 서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뭔가 팔팔 끓이면서 고기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건가 싶어서 한 20분 정도 줄을 서서 결국 5원을 내고 사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든 게 바로 그 유명한 꿀꿀이죽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잔반으로 버린 음식을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이렇게 팔고 있었던 거죠. 자, 전 회장이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도 식사라고 하면서 줄까지 서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보험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시찰길에 마주한 게 바로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삼양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1963년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 라면을 내놓은 뒤에 한 20년 정도는 라면 시장을 선도했죠.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경쟁업체 농심이 내놓은 신제품들이 연이어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농심하면 떠오르는 라면 많으시죠?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그리고 신라면. 그야말로 연타석 홈런,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삼양식품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역대급 사건이 터지죠.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우지 파동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989년 11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익명의 투서가 하나 날아듭니다. 이 투서에는 일부 기업이 비식용 우지, 그러니까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기름이 공업용으로 분류된 건 미국 기준에 따른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내장 그리고 사고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식용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건데, 당시 언론들은 공업용 소기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삼양식품을 맹공격했고요. 소비자들은 결국 등을 돌렸죠. 이후에 1997년 대법원이 삼양식품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누명을 벗었지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판결해 주셔서 과연 참 사법부가 공명정대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식품 과학인데 과학을 상식이라든지 추측해서 그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삼양식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했죠? 국민들이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잖아요. 사실 소기름을 쓴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먹을 게 많고 영양도 충분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라면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고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보다는 소기름을 사용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오해의 빌미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게 언제였다고 했죠? 1997년. 이때면 뭔가 바로 연동되는 게 있죠. 바로 IMF 외환 위기입니다. 우지 파동으로 누적된 적자에 외환 위기까지 덮쳐버린 삼양식품, 결국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전중윤 명예회장과 장남,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 오너 일가는 회사 살리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때 전인장 회장의 아내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주부의 삶을 접고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그가 바로 불닭볶음면 신화로 삼양식품을 성공가도로 올린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김 부회장이 2011년에 명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로 불닭볶음면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 처음 식품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도 남대문 시장에서 본 국민들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명의 새 전성기를 가져온 이 불닭볶음면에 영감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옆에 명동이니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피나는 노력 끝에 시제품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냐, 불닭볶음면 먹으면은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다, 혹평이 쏟아졌죠. 이대로 망하나 싶었던 불닭, 갑자기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013년 5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이성재 씨가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 그리고 치즈를 넣어서 먹는 장면이 이슈가 됐죠. 이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2014년에는 유명 유튜버죠, 영국 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외국인들의 리액션 영상을 올리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는 블로그 또 SNS를 통해서 매운맛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본격 인기 궤도에 올라섰고요. 한 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되는 중독성 있는 맛은 물론 다양한 조합으로 먹는 재미, 한국인의 맵부심 자극까지. 이후의 삼양식품은 치즈, 짜장, 커리, 다양한 버전의 불닭볶음면을 출시했고요. 소스 시장까지 점령하면서 불닭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어떻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됐을까요? 글로벌 브랜드화를 고심하던 삼양식품은 SNS를 통해서 불닭볶음면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유제품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고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수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과 같은 대형 유통망에 불닭볶음면을 입점시켰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기회가 오고 있다, 정태훈 전 삼양식품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야말로 과거를 뛰어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요즘 삼양식품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인 거죠. 전 세계의 불닭 신드롬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넥스트 불닭을 찾아서 세계 최고의 식품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